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시큐리티 실드업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보안 제품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엄명음 책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칩 실드업 셉션 번호 20번으로 트러스플렉스 보안 제품을 이용하여 액세서리 정품 인증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보안의 스냅샷을 보면 각기 다른 주요 기능들과 인베디드 보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루트 오브 트러스트, 위조 방지, IP 보호, 보안 업데이트, 보안 연결 및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보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는 액세서리 정품 인증과 같은 IP 프로텍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이와 같은 보안 기능과 8비트, 16비트,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적용 가능한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컨트롤러, FPGA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인증하려는 이유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가지의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회사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고 위조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한 생태계 전략을 고려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메인 제품일 수도 있고 메인 제품에 연결되는 주변 기기, 즉 액세서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3자가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유통 생태계에 합류하여 안전하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 흐름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교체 전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제품이 정품인지 인증을 하여 동일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반품 및 보증 비용과 관련된 모든 것 또는 단지 지적재산의 도용을 방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액세서리 인증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치는 액세서리에 담은 지식, 즉 직접 재산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IP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웹비나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태블릿과 키보드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시스템 작동 시 특정 시점에서 검증을 실행할 호스트에게 전자 서명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액세서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점은 부팅 직전일 수도 있고 런타임 중일 수도 있으며 액세서리 내에 있는 코드 업데이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전자 서명은 액세서리에서 생성하고 확인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행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호스트에서 오는 챌린지와 클라이언트에서 리턴해주는 레스폰스를 확인함으로써 정품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메인 기기에 연결되는 주변 장치를 말하며 보시는 것처럼 게임 및 컴퓨팅, 태블릿, 그리고 전화기 등에 연결되는 주변 기기의 인증과 USB 파워 딜리버리 기기 및 가상현실, 그리고 치아의 무선 충전기기, 블루투스 액세서리 등과 같이 무수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제품이 적용되어 정품 인증 용도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인증의 가치는 액세서리의 직접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된 펌웨어 코드의 확인을 통해 IP 프로텍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사용되는 보안키일 것입니다. 보안키를 이용하여 모든 트랜잭션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보안키를 소유한 자가 거래를 제어할 수 있고 또한 트랜잭션을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안의 핵심이며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보안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면서 안전한 방법은 시큐어 엘리멘트, 즉 보안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시큐어 엘리멘트 자체의 키 보안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시큐어 엘리멘트는 지원 장치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 컨트롤러의 재검증이 불필요하고 추가로 많은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보안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안키와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년, 5년 혹은 10년 후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보안 요소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보안키는 외부 금고 역할을 하는 보안 전용 제품에 여전히 안전하게 보관되며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의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안 전용 제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보안키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Secure Storage Capability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안키들은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마이크로칩 보안 공장 내부에서 수행되는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통해 보안 제품의 내부에 자체 생성되게 되고 외부에서는 액세스가 불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 키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보안 요소에 들어갈 랜덤 챌린지를 보냅니다. 입력받은 챌린지는 보안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레스폰스를 생성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레스폰스 생성을 위해 ECC 알고리즘, 즉 타원 곡선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레스폰스는 전자 서명이 됩니다. 여기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와의 인터페이스는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나 Y2C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스트에서 랜덤 챌린지를 보내면 레스폰스를 리턴하기 위해 시그너처가 생성되고 호스트에서 레스폰스가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키가 소프트웨어 사용자, 계약된 제조업체 또는 제3자 등에게 노출되는 것이 없이 격리되어 안전하게 인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키 및 중요 데이터들은 항상 안전하게 보안 요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보안키는 보안 요소 내부에서만 다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의 보안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안키 생성 및 분배,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안 요소 자체를 살펴보면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기, 보안 EEP롬, 고유 일련 번호, 단조 카운터 및 고품질 난수 생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한 시스템의 경계 내부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호화 가속기와 메모리를 동일한 보안 경계란 안에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안키가 암호화 가속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분리하게 되면 백도어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는 이 두 블록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보안 요소가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보안상 여전히 남아있고 보안 요소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사용자의 퍼서널라이제이션 컨셉일 수 있습니다. 각 키는 각 제품에 고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품 개발 과정과 공급망에서 이러한 독특함과 맞춤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칩이 출시한 것은 트러스트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 트러스트 플랫폼은 트러스트 앤고, 트러스트 플렉스 및 트러스트 커스텀이라는 세 가지 계층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 앤고는 기본적으로 내부를 볼 수 없는 하나의 블랙박스와 같은 보안 요소로서 사전 구성되고 사전 프로비저닝 되고 영구적으로 잠깁니다. 따라서 보안 요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생성된 보안키를 변경할 방법도 없습니다. 트러스트 플렉스도 이와 매우 유사하게 사전 구성되어 있고 개인키, 공개키 인증서로 사전 프로비저닝 되었지만 고객이 원하는 값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자격증명 집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보안키에 저장하는 슬롯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플렉스는 트러스트 앤고보다 더 많은 유즈 케이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러스트 앤고는 기본 인증서를 사용하는 장치간 인증으로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커스텀은 완전히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보안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MOQ입니다. 프로비저닝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앤고의 경우에는 최소 10개, 디바이스 프로비저닝을 포함하여 2000개 단위로 제공할 수 있으며 MOQ는 2000개, 트러스트 커스텀은 4000개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웹비나에서는 트러스트 플렉스 장치에서 지원하는 유즈 케이스 중에서도
액세서리 인증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플렉스는 여러 유즈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플렉스에는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로드된 보안키 집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디폴트 키 집합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고객이 해당 슬롯을 자신의 자격 증명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해당 슬롯을 영구적으로 잠궈 추가 업데이트가 불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유즈 케이스로는 디바이스와 클라우드과의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또 토큰 인증, 보안 부팅, OTA 보안 인증, TMR 보호를 수행할 수 있으며 메시지 암호화, 키 교체, IO 프로텍션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플렉스의 장점은 해당 장치가 모든 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과 모든 클라우드 및 인증기관 공급자에 대해 작동하며 고객의 크레덴셜 데이터들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관련 사례 외에도 앞서 나열한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선택적으로 하나의 유즈 케이스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장치에서 모든 유즈 케이스 용도로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사전 정의된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 및 출시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보안키 및 중요 데이터들은 디바이스 넣는 방법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보안 관련된 유즈 케이스에 대해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유니크한 자체 개발한 유즈 케이스가 필요하다면 트러스트 커스텀 제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10 유닛으로 매우 낮은 MOQ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비저널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MOQ로 수만 개의 단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트러스트앤고, 트러스트플렉스를 사용하면 NDA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로서 해당 모델의 풀 데이터 시트를 얻기 위해서 ND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뒤에서 보여드릴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툴을 이용하게 되면 보안 제품의 작업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션이 끝날 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액세서리 보안 인증 사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품의 생태계를 제어하려면 호스트와 액세서리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호스트는 액세서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액세서리는 호스트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도 구현되곤 합니다. 아키텍처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둘 다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반적으로 매니팩처링 사이트와 마이크로칩, HSM 장비가 수행되는 사이트 사이에 신뢰의 링크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객사 개발 시나리오 상에서 마이크로칩의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이크로칩 공장에 있는 HSM 장비에서 생성한 공개 개인키상을 이용하여 신뢰의 링크, 즉 체인 오브 트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공개키는 고객에게 제공되며 이후 베리파이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은 각 디바이스에 자체 공개 개인키상을 갖게 되며 마이크로칩의 공개 개인키상과 각 디바이스 공개 개인키상을 이용하여 매니팩처러 인증서와 디바이스 인증서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칩 SSM의 공개 개인키상을 얻었고 매니팩처러 인증서를 발행하게 되면 마이크로칩 HSM과 고객 간의 신뢰 연결 고리를 생성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AT-CC608 트러스트플렉스 보안 요소를 포함할 최종 제품과 제품 제조업체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 장치인 AT-CC608 디바이스가 마이크로칩 HSM에 입증되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AT-CC608 디바이스에는 자체 공개 개인키 쌍이 있게 되며 디바이스의 공개키를 인풋으로 하는 마이크로칩 HSM의 개인키로 이 CDSA 서명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디바이스 인증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전 단계에서 얻은 매니팩처러 인증서와 공개키를 AT-ECC08 디바이스에 로드합니다. 이렇게 되면 AT-ECC08 디바이스와 마이크로칩, HSM 및 고객 기관 간의 신뢰의 사슬이 구축되게 됩니다. 다음에 수행되는 일들은 호스트 및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레벨에서의 작업들입니다. 해당 AT-ECC08 내부에 매니팩처러 공개키와 인증서, 그리고 디바이스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ECDSA Verify 알고리즘으로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인증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절차에는 2단계의 인증과 1단계의 인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니팩처러 인증서가 맞는 인증서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며, 이때 AT-ECC08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매니팩처러 공개키와 클라이언트 공개키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 연결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인증기관, 즉 CA 공개키로 이 CDSA Verify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면 두 번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인증 절차에는 인증 주체로서 매니팩처러 공개키를 사용하고, 인증받을 인풋 데이터로는 디바이스의 공개키와 디바이스의 인증 데이터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이 패스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하는 전자서명을 베리파이 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인증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전자서명 인증 시에는 인풋 값으로 랜덤 챌린지를 넣기 때문에 매번 다른 전자서명 값으로 생성함으로써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액세서리 기기가 정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호스트인 메인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즈 케이스에 대한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을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개발 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툴에서는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 시 사용되는 API 이름과 절차들을 설명한 그림을 볼 수 있으며, 해당 API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CreateOS 라이브러리를 포팅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Verify, 그리고 랜덤 챌린지와 사이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Verify를 수행을 나타냅니다. 이 작업들을 다시 말하면 사용할 액세서리 기기가 정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액세서리로부터 각 인증서를 읽어와 확인, 즉 Verify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AT-ECC08에 저장된 매니팩처러 인증서를 읽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매니팩처러 서티피케이트를 읽어옵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스 베리파이를 수행하기 위해 디바이스 인증서를 읽어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리파이 체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인증서에 대해 베리파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된 서명자와 검증된 장치 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랜덤 챌린지에 대한 레스폰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랜덤 챌린지를 받았고 개인키를 사용하여 사인 전차를 통해 전자 서명을 생성할 것입니다. 개인키는 보안 요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가 내장된 AT-ECC08 내부의 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호스트로 레스폰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에서는 디바이스 공개키로 베리파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호스트와 각 액세서리 간의 정상적인 1:1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드웨어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텍스 M0 플러스 MCU인 AT-SAMD21 MCU 기반에 연결되는 USB 타입 제품으로 PC의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와 USB로 연결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트 앤 고, 트러스트 앤 플렉스 및 트러스트 커스텀이 모두 적용된 제품을 원하면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머더보드에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애드온 보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품 중 필요한 제품으로 선택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는 하단에 보이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니카에서 제공하는 소켓 버전 및 마이크로칩에서 제작한 크립토 어터티케이션 소켓 키트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UDFM, SOIC 소켓 제품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립토 어터티케이션 소켓 키트는 마이크로칩 MCU의 엑스프로 핀 헤더 소켓과 연동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개발 툴입니다. AT-ECC08 보안 제품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유즈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후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중에서 액세서리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툴에서 해당 유즈 케이스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자동으로 디파인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파이썬 실행 파일로 동작하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개발 보드와 연동하여 보드의 키 입력 및 초기 개발 검증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파이썬 실행 파일들을 이용하여 개발 보드에서 응답이 정상적임이 확인이 되면 다음 단계로서 디자인 슈이트 소프트웨어 내부에 제공되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레퍼런스 C 코드들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한 유즈 케이스가 정상 수행된다면 마이크로칩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크릿 익스체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시크릿 익스체인지를 생성을 도와주는 트러스트플렉스 XML 생성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툴을 이용하면 쉽게 시크릿 익스체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인크리티드 포맷으로 마이크로칩 HSM 장비에 전달하여 마이크로칩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어가기 전에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 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칩.com 사이트에 툴 서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버전은 트러스트 플랫폼 1.3.2입니다. 바로 가기에서 실행 파일을 선택하면 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설명서는 웹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GUI입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이크로칩.com 트러스트 플랫폼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를 설치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매뉴얼과 설치 시 주의점들, 그리고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 툴 등의 장점 등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GUI의 Getting Started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에서 아래까지 스크롤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부품, 부품 번호, 사용 사례들을 제시하며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보드와 부품 번호, 주문 위치 등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사전 정의된 트러스트 플렉스 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라이브러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구현되고 있는 거의 모든 보안 유즈 케이스에 대해 볼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에서는 분기마다 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용 사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OTA, 공개키 로테이션, 펌웨어 보호 등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 대칭 및 비대칭에 대한 액세서리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선택하면 아래 부분에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이 즉시 팝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할까요? 우선 유틸리티로 돌아가 주피터 노트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 검증을 위한 환경 또는 파이썬 실행 파일입니다. 파이썬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로 작업하고 다음과 같이 팝업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강의 주제인 트러스트 플렉스 폴더로 이동을 해보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칭 인증 사용 사례를 선택하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동하여 IPYNB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의에서는 모든 절차에 대해 실행하여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트랜잭션 다이어그램을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대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크레덴셜 데이터들을 먼저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 인증서, 공개키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다른 파이썬 실행 파일들이 있으며 툴 설치 시에 함께 제공되는 가이드 문서를 통해 사용 방법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서와 사전에 프로비저닝된 트러스트 플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실제 유즈 케이스를 실행한 다음 보안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np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트러스트 플렉스 폴더 아키텍처의 레소스 폴더에 있는 팩토리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이썬 실행 파일과 연동되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팩토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파일 폴더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리소스, 문서, 트러스플렉스, 트러스앤고의 메인 폴더가 있습니다. 리소스 폴더 안에는 팩토리 X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펌웨어로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 실행 파일과의 연동을 위해 가장 먼저 다운로드해야 하는 디폴트 펌웨어입니다. 이제 파이썬 실행 파일을 실행하여 프로토타입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트러스플렉스로 이동하여 제공되는 모든 코드 예제를 볼 수 있으며 그 중에 비대칭 인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전에 로드해 놓았던 코드 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아이콘으로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빌드하는데 약 1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빌드 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당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보안 요소가 트러스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펌웨어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모든 작업을 수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몇 달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마이크로칩은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렴한 비용으로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증 절차는 마켓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중에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에서는 간단한 틀 세트로 미리 정의된 사용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프로비저닝 서비스는 실제로 전자상거래 스토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크릿 익스체인지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마이크로칩 구매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낮은 MOQ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러스트앤고는 10개, 트러스플렉스에는 2000개, 트러스트 커스텀에는 4000개가 MOQ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비트, 16비트, 32비트 등의 모든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호환이 가능하고 PKI 기반의 어떠한 클라이드 서버와도 연동이 가능하며 다양한 통신 방식에서도 사용한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진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금일 마이크로칩 실더 웹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국 마이크로칩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세션에서 뵙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